6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 볼 건데요. 성향 카드 보고 마지막에 4주차에 1, 2, 3, 4주차에 연락이 오는지 볼 거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 성향 카드 먼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직관력이 강한 타입이에요. 감정이 생기면,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런 게 생기면은 그걸 해야지 직성에 풀려요.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연애가 됐든 무슨 취미 활동이 됐든 그 감정이 내가 해야겠다. 감정이 동하면 바로 움직이는 좀 즉각적인 반응형?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락이라든지 그런 감정 표현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을 때 되어야 하는 그런 스타일. 근데 여기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그건 이분이 그러니까 내면에 내가 뭔가 결정하지 않아도 흐름이 나를 이끌어준다. 그 말이 뭐냐면 뭐 삶에 대한 태도가 때가 되면 뭐 내가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만날 사람은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고 때가 되면 뭐 내가 취업을 한다든지 때가 되면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굳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운명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이 강한 분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본성은 좀 불같은데 그 타이밍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큰 흐름에 삶에 있어서 큰 흐름은 그 때가 와야 된다는 거, 그 때를 좀 기다리고 그 어느 순간에 그런 끌림이 와야 움직이는 스타일? 그러신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1번 분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생각도 굉장히 많으세요. 세븐 오브 컵은 뭐 미련, 추억, 상상, 또 뭐 감정의 여운 그런 걸 의미하는데 뒤에 소드킹이 붙었어요. 그걸 다스리려는 그런 강한 통제력과 이성.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호함도 있고요. 자존심도 강해요. 현실적으로 자꾸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 마음은 너무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그걸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단호함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아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있다고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고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조금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연락은 기다리긴 해도 먼저 하지는 않겠다. 그런 좀 단호하신 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분의 관계성 카드를 봤을 때 두 분은 감정도 물론 중요한데 자존심이 우선시 되는 관계였을 것 같아요. 둘이 좋을 땐 너무 좋은데 한번 이게 싸우면 안 져줘요. 서로 내가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권력 싸움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워해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내 말이 맞고 제가 틀렸어. 조금 그렇게 두 분 다 성향이 자존심이 강해요. 서로 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는 단단하고 이렇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였는데 그 속에는 자존심, 긴장감 그런 게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상대방 분 속마음을 봤을 때
상대방 분 속마음에서 첫 카드, 또 엠퍼러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이 관계를 주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규칙 뭐 그런 거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이게 에이스 오브 완즈가 또 들어왔는데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뒤에 포 오브 펜타클이에요. 내 마음을 절대 쉽게 주지 않겠다. 좀 방어 기제 그런 게 있거든요. 상처받고 싶지 않고요. 먼저 다가갔는데 거절 당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을 좀 움켜쥐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죠. 뒤에 완즈 퀸과 퀸 오브 펜타클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상대방 분은 그 1번 분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 그리고 1번 분에게 느꼈던 뭐 존중, 애정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1번 분이 정말 나에게 많이 해줬던 그런 헌신 같은 거, 그리고 아직까지 1번 분에 대한 마음이, 열정이 굉장히 커요. 다시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자존심, 통제력, 방어심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차라리 속으로 끙끙 앓더라도 내가 먼저 연락은 못 하겠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한 달간 연락 흐름 볼게요. 일단 1주차. 1주차에는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마음이 크게 요동친다. 그러니까 1번 분에 대한 그리움, 감정 그런 게 강해져요. 근데 이게 행동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은 강하게 들어오는데 행동력은 없어 보이고요. 2주차에는 3 오브 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주변 지인이나 친구 뭐 이런 가벼운 그런 교류를 통해서 감정이 이렇게 살짝 말랑말랑해져 있거든요. 이때는 가볍게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뭐 진지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좀 가볍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어떻게 지내? 그 정도의 뭐 카톡 정도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3주차의 퀸 오브 펜타클은 감정이 더 성숙해지고 안정되어 가는 시기예요. 이 시점에는 연락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데 행동력은 약해요. 감정은 더 깊어지거든요. 점점 감정은 더 깊어지는데 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관망하는 상태? 그렇게 보여지고 4주차에는 에이드 오브 컵이에요. 이게 감정이 식었다기보다는 좀 스스로 이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 뭐 그만하자 이런 심정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연락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2, 3주차에 상대방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려요. 그 흐름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느냐, 두 분의 운명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 3주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기 감정을 다루는 방식, 그 방식이 두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은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런 자존심, 또 감정은 있는데 뭐 타이밍을 따진다. 그게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날 인연이라면 만나지겠지. 그런 조금 운명론적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시는 건데, 두 분의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분 다 감정은 남아있는데, 성향상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분과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면은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왜 연락하지 않는지 볼 거고, 뒤에 1주, 2주, 3주, 4주 시기도 볼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상대방 분 성향 먼저 볼게요. 상대방 분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킹 오브 소드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성향이 커요. 내가 누군가랑 싸우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자, 감정 소모는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감정을 잘라내요. 근데 이 냉정함 뒤에는 3 of Swords예요.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전 연인에게 마음을 크게 줬는데 너무 큰 실망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또 상처받는 건 싫어. 감정에 끌려가다가 무너지지 말자. 그런 방어 기제가 굉장히 크게 작동 중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키고 싶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크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해주거나 해도 이게 진심일까? 또 나만 바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도 쉽게 믿지 못해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그런 따뜻한 배려심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차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으니까 또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방어 기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미래를 좀 내다보시는 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를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도전 욕구도 강하고 또 미래에는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 그런 것도 가슴속에 품고 계시고,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인연이 정말 끝이라면 나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또는 혹시라도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나는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식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 나에게 맞는 건가? 그런 미래를 위한,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 그런 것도 많아 보이시고요. 동시에 텐 오브 완즈는 지금 이번 분들은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진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게 현실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지금 내 삶이 너무 버겁다, 무겁다.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않았나. 계속 마음 쓰는 것도 나하고, 기다리는 것도 나하고, 져주는 것도 나하고, 힘든 건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껴요.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 감각도 분명한 분이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늘 생각하는 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분의 관계성을 봤을 때 퀸 오브 완즈예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퀸 오브 완즈 자체가 내면적인 열정,
매력,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진 그런 사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와, 저 사람 너무 특별하다.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상대방 분께서는 이번 분에게 도저히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분 다 독립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표현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나 이렇게 뭐 이런 일 때문에 지쳐있어. 말은 안 하는데 그게 태도로 나오거든요. 그게 분위기로 나와요. 근데 뭐 상대방 분이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걸 왜 굳이 표현해? 그건 마음 약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이 어긋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강한 분들이라 나 먼저 다가가긴 싫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뭐 침묵과 오해 그런 것들이 점점 쌓였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대방 분 속마음을 봤을 때 상대방 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마법사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해요. 이분은 내가 이 관계를 조종하고 싶다. 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락은 내가 먼저 할 거야. 또는 뭐 상대가 먼저 나에게 오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좀 자기 멋대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데빌이에요. 여전히 끌림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가진 뭐 에너지, 따뜻함, 매력 그런 게 떠오르면서 아직도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데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집착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육체적인 끌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이번 분들 자체가 이분에게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끌림이 있어요. 뒤에 퀸컵 나왔는데 이번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매우 깊고 성숙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만큼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그런 열등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봐 너무 겁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자기가 이번 분들에게 끌려하는 이 마음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뒤에 투 오브 소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연락하는 건 내가 너무 약해 보일 것 같다는 그리고 또 상처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걸 억누르고 있어요. 뒤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도 나왔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작은 실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끌림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자기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 너무 미숙해요. 자존심, 또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자기 통제욕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연락을 못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연락 시기 볼게요. 1주 차에는 지금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 그러니까 자존심이랑 이분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잘 바쁘게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2주차에 여사제가 나왔어요. 그립기는 해. 이번 생각 너무 많이 나. 근데 말을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거든요. 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표현은 못하는 거죠. 이분 자체가 그런 애정 표현 이런 거 못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차는 조금 연락이 힘들어 보이고 3주차 때에 크게 후폭풍이 와요.
그러니까 슬슬 외로운 거예요. 슬슬 외롭고 후회도 되고 막 그리움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이번이가 너무 보고 싶다. 이번이가 없으니까 내 삶이 너무 공허하다. 막 그런 마음이 막 크게 들어오는데 4주차에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주차에 다시 내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마 4주차에 가볍게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대방 분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아직도 이번 분에게 끌리고 여전히 생각나고 이번 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다가오더라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방식일 수가 있거든요. 감정 표현이 너무 미숙하니까 다가오더라도 감정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이 이 관계에서 또 혼자 짊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연락 안 하는 이유 볼 거고요. 마지막에 1, 2, 3, 4주차 연락 가능성 있는지 볼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상대방 분 성향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 편안한 환경, 집 같은 안정감 있는 연애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랑을 뜨겁게 시작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함부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미래를 보면서 어쩌면은 그럼 결혼까지 내 배우자감으로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연애할 상대를 찾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적극적이진 않는데 마음속에는 안정된 그런 기반을 만든 후에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이 사람이 배우자감 그 정도는 돼야지 그 관계를 키워가는 거예요. 투 안즈가 같이 나왔다는 거는 이분은 현실과 그런 이상 그런 것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성향이다. 그러니까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일도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먼저인지 이분은 많이 갈등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뭐 3번 분이 먼저인데 그래도 내가 일도 중요하고 또 일이 먼저인데 연애도 중요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한쪽 발은 현실, 뭐 한쪽 발은 뭐 연애 이렇게 걸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랑 행동이랑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보여지고 3번 분들 성향 카드를 봤을 때 3번 분들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사랑에 있어서도 헌신적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텐 오브 컵이 의미하는 건 가족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충만한 연결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 다 연애를 할 때 미래까지 고려를 한다. 결혼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성향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로 끝나지 않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가족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그런 걸 원해요. 근데 동시에
이 나이트 오브 소드가 들어온 건 3번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빠르고 약간은 급하고 솔직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냉정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잘라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복잡할 때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타입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람이 맞지 않는다, 자꾸 선을 넘는다, 그런 판단이 들면, 그러니까 마음은 있더라도 행동은 조금 잘라내는 그런 성향, 좀 냉정한 성향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분의 관계성 카드를 봤을 때, 두 분은 굉장히 처음부터 강하게 끌렸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강하게 끌렸다. 뭐 육체적으로 끌렸다는 게 속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상형인 거예요.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서로 불같이 그렇게 눈이 맞아서 시작했던 관계다. 그리고 굉장히 잘 맞고 그게 잘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집착도 있고 구속하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 분 속마음 카드를 봤을 때 이분은 상당히 마음이 깊고 복잡해요. 일단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는데 상대방 분은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꾸 숨겨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삭히고 많이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 이게 맞는 건지, 이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이 감정이 맞는 건지 혼자 삭히고 있어요. 근데 뒤에 썬카드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3번 분을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고 좋았던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뒤에 텐 오브 컵이 또 떴는데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그때 참 좋았지. 안정감이 있었지.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3번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지. 막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달 카드가 있거든요. 뭐 이건 불안, 혼란, 두려움, 착각 같은 그런 감정이에요. 지금 연락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3번이는 날 다 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러버스예요. 여전히 3번 분을 사랑을 하신대요. 그 끌림도 너무 있고 강하고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러버스가 떴으면은 뭐 말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연락 시기 한번 볼게요. 1주차 때 포 오브 소드가 들어왔어요. 이 시기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조금 쉬고 계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2주차 때 페이지 오브 완드거든요.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 이 페이지 오브 완드는 좀 메시지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연락이 온다기보다 뭐 SNS 그런 걸 계속 봐요. 그리고 3번 분들이 올린 뭐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제스처. 그러니까 연락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시기다. 근데 뒤에 킹 오브 소드예요.
3주차 때는 되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정말 연락을 해야 할까? 3번이가 나를 원하긴 할까? 그런 생각들을, 감정을 좀 눌러요. 감정을 누르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근데 만약에 3주차 때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이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수백만 번 돌린 다음에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연락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뒤에 4주차에 에이스 오브 완즈인데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4주차 때 상대방 분은 연락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시 확 올라오는 시기.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생기면 즉흥적으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멈춰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봤을 때 3, 4주 차에 그런 작은 변화나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연락하지 않는지 볼 거예요. 뒤에 1, 2, 3, 4주차 연락 시기까지 볼 거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상대방 분 성향 카드를 봤을 때 황제 카드가 들어왔어요. 상대방 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자존심 강하고 통제력을 잃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성. 감정이 좀 격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싸웠는데 이분께서, 상대방 분께서 먼저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돼서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이성적인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또 황제는 책임감이 강해요. 강한 동시에 자기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그냥 아예 손을 터는 경향. 그러니까 아예 빠져버리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뒤에 파이브 오브 완즈는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늘 갈등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 주변과의 경쟁, 그러니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남들과 늘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충돌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있어요.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평소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기고 싶다.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좀 자기가 이기려고, 그게 연애든 뭐 일이든 공부든 좀 그런 경쟁심? 그런 게 강한 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4번 분들 성향 카드를 봤을 때 4번 분들은 굉장히 멋져요.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외모든 내면이든 일이든 학업이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탄탄해요. 나인 오브 펜타클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아하고 안정적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시고 자립심도 뛰어나고 현실적인 그런 안목들,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게다가 뒤에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나는 내가 벌어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어. 그런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실 거예요. 그 상대방 분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대단해 보여서, 단단해 보여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곁에 설 수 있을까? 거리감, 또 거기에 뭐 질투, 그런 것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관계성 카드를 봤을 때 두 분의 관계성 카드가 여사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였을 수 있는데, 뭐 그 비밀스럽다는 게 사내 연애인데, 그러니까 비밀 사내 연애. 그런 것도 해당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좀 남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속으로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말하지는 않아도 서로 아는 게 있고, 뭐 눈빛이나 분위기, 그런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서로 알 수 있는, 서로 전해지는 게 많은 그런 사이다. 근데 동시에 그런 표현 안 하는 거, 암묵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많이 쌓였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서로 뭐 기다리는 게임처럼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관계가 됐을 가능성. 서로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거리감도 있는 그런 관계였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 카드를 봤을 때 여기 또 황제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건 성향이랑 이어지거든요. 상대방 분은 겉으로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도권 쥐고 싶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 그분은, 상대방 분은 천천히, 그리고 이게 확실한 무언가가 있을 때만 움직인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4번 분에게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무언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뒤에 텐 오브 소드. 지금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절망감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후폭풍이 굉장히 세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관계가 끝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내가 4번이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4번이에게 너무 부족했던 걸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탓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뒤에 스타와 저지먼트가 나왔잖아요. 스타는 회복, 희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카드거든요. 그리고 저지먼트는 대표적인 재회 카드예요. 다시 시작하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 그런 재회에 대한 희망을 크게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무언가 확실한 게 계기가 있어야지 움직이실 것 같고요. 현재는 많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연락 시기 볼게요. 일단 1주 차에는 5 오브 완드예요.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연락은 하고 싶은데 그 자존심이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2주 차에는 6 오브 펜타클, 균형, 교환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뭐 스토리를 본다던가 카톡 프로필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공감 가는 글 그런 거를 보면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대화를 시도한다던가 그러니까 카톡으로 가볍게 연락을 시도한다던가 또는 뭐 연락할 마음에 조금 의지? 그런 게 조금은 생긴다. 그렇게 보여지고 세븐 오브 컵스 아직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전히 고민이 많고요. 내가 연락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날 받아줄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4주차에서 식스 오브 컵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움이 확 올라오거든요.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뭐 둘이 찍은 사진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예전에 함께 들었던 노래, 그런 거에서 갑자기 사법분들이 확 떠오르면서 그 그리움이 너무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연락을 고민을 하는 시기다. 이 카드는 실제로 연락을 한다는 그런 흐름과도 맞닿아 있거든요. 연락이 온다면 4주차 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아직 이 관계는 겉으로는 멀어져 있는데 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연결성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자존심, 마음속의 혼란, 그런 것들 때문에 행동을 조금 머뭇거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 올 가능성은 있고 특히 4주차에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잘 돌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떤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4번 분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